표현들이라 정지하고 순화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론 때 이재명 후보의 아드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한 발언이신지 궁금하고요.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꼭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꺼냈어야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답변한 것처럼 저는 단계적 질문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시인한 그런 게시글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의 카카오톡 계정명이 일치한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저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국민들께 검증하는 자리이고 100%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화해가지고 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 있는 답변을 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이 본인의 잔연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뭐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역치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지난 몇 주간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를 해왔던 적이 있고, 과연 그런 것은 그러면은 공론회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치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검찰에서 구약식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원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선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가 그것을 순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만약에 성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순화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더 뭐 표현할 수 있었다면은 뭐 은밀한 부위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의미 있는 변형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다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역치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민 일반적인 역치를 좀 넘어서는 발언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을 한 것입니다. 단어가 이제 이게 더 순화했으면 뭐 은밀한 부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성기랑 적절하게 같이 만나면서 이거를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걸 상상하게 만들고 그걸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답변을 못했다고 들고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순화했고 가정을 전제했고 가공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후보들도 그 순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그 감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잘 아시지만은 예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과거 사실 그때도 좀 꼬여 있었던 거지만은 김문수 후보자 과거에 했던 발언을 한동훈 후보가 뭐 춘향이 관련된 발언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물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그런 춘향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됐냐. 저는 그때 그 춘향이 발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실제 발언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게 난감한 것이 이동호 씨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옮기기가 정말 민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순화해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게 된 것이고, 저는 제가 그런 한 발언의 구체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이지 제가 뭐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영국 후보가 당연히 놀라셨을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못할 질문이야, 오히려 구체성이 없는 질문이라면 애초에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성 혐오하는 발언에서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질문이 성립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발언을 제시하고 그것이 무엇에 해당하느냐를 질문해야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추면서도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은 것이 고민이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소위 젓가락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도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돼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발언의 구체성과 아닌 모호성 사이에서 참 지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발언은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담 해설이었고, 그것을 순화해서 표현하기에 저희가 노력하긴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지난 과거의 일이며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내린 일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일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입니다.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거짓말과 망언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고발했고, 김문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춰내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려다 허위 사실까지 공표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선대위 관계자들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TV토론,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김문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거의 1시간째 진행하고 있는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허위 사실 등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어떤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건가요? 그 허위 사실은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히 섞어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명백하게 TV 토론에서 했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은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그 점만 해도 분명할 겁니다. 그럼 일단 그 관련된 발언을 그 후보의 아드님이 하셨다는 거는 사실인 건가요? 무슨 말씀이죠? 이 과거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뭐가 과거의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글쎄 이것을 원불로 얘기하기보다는 따로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방송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합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일부 사실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해가지고 게시물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던 거는 혹시 따로 고발 조치 하시나요? 그거 당연히 두 아들 병역 면제 이렇게 올린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고발 조치 할 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이준석의 여성 혐오성 저질 발언,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성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며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속한 표현을 쓴 게 문제였다. 시청자들로선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시정자 빼놨을 저속한 표현을 대선 토론에서 꺼내는 건 자제했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발언으로 상대를 공격한다면 이 후보가 그간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다를 게 뭐냐고 질타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까지 서슴없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됐다며 아이들 보여주기 부끄러운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한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이 후보의 발언을 여성 혐오나 성폭력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선 건데 보수 성향 정치인과 평론가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여성 혐오를 비판하기 위해 여성 혐오를 발언한다는 게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이 후보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대방의 약점을 굉장히 잘 잡아내서 타격하는 분인데 그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 씌웠나?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후보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이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지도자로서 결격사유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그거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뭐 기사나 평론가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좀 잘못했어, 부적절했어라고 한다면 좀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또 바라는 지도자의 상이 아니냐. 이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원래의 표현을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제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